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진짜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키워야 이 험난한 크립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폭락 시작이다, 셀더 뉴스에 파는 게 정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빠지는 겁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 상품이 이제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서 ETF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GBTC의 수수료를 보십시오. 1.5%. 지금 비트와이즈부터 아크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발키리, 심지어 블랙록조차 0.12%의 수수료인데, 거진 GBTC는 10배가 넘는, 블랙록의 10배가 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자면 어차피 똑같은 비트코인 ETF면 0%로 옮겨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실, GBTC 프리미엄은 어땠습니까? 현물 ETF 출시하기 전에 마이너스 6%였다. 이때 GBTC 매수해가지고 그냥 현물만 전환돼도 6% 수익은 그냥 공짜로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6%라도 수익 먹고 수수료 저렴한 걸로 갈아타셔야겠습니까? 어차피 GBTC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빠지지만 이 빠진 걸로 그냥 크립토 시장 떠나고 코인 투자 접는 게 아니라 다시 어차피 들어올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인지 그 부분을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GBTC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갈아타기 환승하는 동안 며칠간은 조금 더 흔들리면서 조금 투매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어차피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진다 라고 하면 웃으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캐시우드는 역시 비트코인 좋다 해놓고 뒤에서 GBTC 다 매각하고 수익 보고 빠졌구나, 개미한테 다 넘기고 나갔구나. 그거는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돈나무 언니의 캐시우드 누님은 어디서 비트코인 샀습니까? 2022년 11월 달에 그때 비트코인 15K일 때, 그때 폭락할 때에도 계속 DCA에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 몇 K입니까? 지금 거짐 42K. 그리고 심지어 캐시우드는 이 15K에서 샀을 때 뭘 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GBTC가 11월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42%. 그러면 15K에서 산 비트코인 보시면, 이때 비트코인 11월 달에 15K에서 샀던 비트코인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 거진 반토막 7K, 8K에 매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한다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8K에서 사서 벌써 캐시우드 누님은 470%나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갔고,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수수료 싸게 갈아타는 거 당연한 겁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단순히 저기 보이는 것만 보고 캐시우드는 지금 개미들 다 탑승시켜놓고 본인만 쏙 빠져나갔다, 절대 아니고 캐시우드 누님은 150K, 200K를 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뭐든지 다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음모론인 것 같고, 진짜를 보는 눈을 안 키우시면 계속 여기저기 미디어나 언론에 나오는 내용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을 봐야 되고, 이 악재가 장기적으로 갈 악재인지 단기적으로 출렁일 악재인지, 단기적으로 출렁일 악재면 오히려 가격 떨어져주면 땡큐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관들의 말이나 언론 뉴스를 볼 게 아니라 얘네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장기 펀드 ETF는 지금 비트코인 승인 하루 전까지도 역대급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했다. 만약에 셀더 뉴스에 팔아라를 할 거면 이런 장기 펀드들이 ETF 승인 하루 전까지 매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교롭게도 지금 장기 펀드, 뮤추얼 펀드는 롱 포지션이 14,000계약이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 숏은 단 한 계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 뭡니까? 장기적으로 오늘보다 내일 비트코인이 더 비싸질 거고, 오늘보다 내년에 더 비싸질 거라고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단 0.1%도 숏 보는 사람이 없고 다 롱을 보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큰 방향성, 큰 줄기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알면 단기적인 파도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좋다. 저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체 비중이 비트코인보다 이더와 알트, 메이저, 준메이저, 그리고 유망한 10배거 코인들 위주로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약간 쉬어가면서 동생들 달려올 수 있게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와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현재 지금 이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여주는 이더 BTC 차트인데, 이더 BTC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쌍바닥 찍고 정확하게 넥라인 돌파해가지고 지금 현재 넥라인까지 리테스트를 하는 모습.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충분히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의 오픈 인터레스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더도 기대감으로 쭉쭉 상승하고 있고 CME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까지 의미 있게 들어와 주는 만큼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 어쨌든 크립토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은 알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코인, 어떻게 기회비용을 최대로 살려서 내 자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돈을 벌 건지, 결국에 그것은 알트 투자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내가 시드를 상승장에 2배, 3배 만들 거냐, 5배 만들 거냐, 10배, 20배 만들 거냐는 결국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알트코인 랠리가 와야 우리가 그 엄청난 부의 퀀텀 점프의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게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지금 매크로 상황까지 웃어주는 상황.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치인 1.3%를 훨씬 더 하회하면서 1%대로 나왔다. 생산자의 물가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전이 됩니까? 소비자한테 전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자들의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다음 달 CPI는 잘 잡힐 가능성이 크고, 그런 내러티브가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벌써 76%까지. 지금 10명 중 7, 8명은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만약에 영래포 물량 다 소진되고 은행들 수혈해줬던 연준의 BTFP까지 만기 끝났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안 해주면 시장 굉장히 큰 폭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영래포 다 소진되고 BTFP 만약에 만기 끝난다라고 해도 그래도 파월이 금리라도 내려주면 이런 거를 좀 완충 효과로 시장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계속 좋게 보는 거, 아직 영래포가 완전히 소진되려면 물량이 남아있고, 영래포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행들 지급준비금이 상승한다. 지급준비금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이 이런 식으로 시중 은행들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시중 은행들이 대출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신용을 일으켜가지고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급 준비금이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하방으로 피벗하거나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을 볼 것이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거의 독점 체제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테더의 시가총액, 테더의 공급량을 보면 테더 공급량은 지금 비트코인 횡보하던 약 조정 나오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테더의 공급량 시총 상승하면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돈을 수혈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더의 추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큰 음봉이 발생해가지고 추세를 전환해준다, 장악형으로 전환해준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눌리면 뭐다? 오히려 수량 늘릴 기회, 눌림롱을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부분, 돈의 흐름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이런 것보다 결국에 유동성이 시장의 큰 추세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고 가시면 안 되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됐었던 국내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방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폭넓게 검토해라 라고 하면서 금융당국한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선거가 있는 만큼 표심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한국인들이 코인 투자에 진심입니까? 업비트 거래량만 보더라도 어쩔 때는 진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민족한테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일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3위 자산운용사까지 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 우리를 지켜줄 자산이라는 걸 알고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를 역행할 필요는 없고 그들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우리도 혁신을 잘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한국 시장도 크립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캐쳐 가족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국내 정책도 긍정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흘러갈 것이라고 조금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전략적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부머 세대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100만 달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머 세대가 왜 중요하냐. 미국의 부, 자본주의 1위 국가의 부의 62%를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머 세대 및 이전 세대 59세 이상의 사람들, 부머 세대가 비트코인 지금 현재 8%만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레리 핑크가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블랙록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품 제공하면 아직도 참여 안 한 부머 세대, 진짜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로빈후드 최고 중개 책임자가 구매자의 3분의 1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그 주식을 매도했는데 누가 비트코인을 샀습니까? 은퇴 계좌.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도 여기서 캐치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블랙록은 보고서에서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까지 해줬습니다. 블랙록은 포트폴리오의 85%를 비트코인으로 할당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통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어떤 비율로 했습니까? 6대4 포트폴리오, 주식 6, 채권 4. 비율이 어떻게 보면 전통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었다. 근데 블랙록이 과거에 낸 보고서에 비트코인에 대한 최적 할당이 무려 84.9%, 85%를 비트코인에 싣고 나머지 15%는 이 15% 안에서 주식 6, 채권 4 비율로 나누어야지 최상의 자산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과거에 해줬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했던 말이 왜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이냐면 2011년부터 2020년, 23년까지 모든 자산 클래스를 통틀어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연평균 148%. 그 많이 올랐다는 나스닥도 연평균 수익이 17%인데 거진 7배, 8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실제로 비트코인이 증명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조사한 대로 85%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해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펀드 매니저라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굳이 이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안 넣을 이유는 없다. 현명한 사람이면 무조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분배를 시켜놔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큰 리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피델리티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퇴직연금, 가장 큰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데 401k, 미국의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투자 옵션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펀드나 이런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야 되고, 결국에 은퇴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상관관계가 완전히 다른 자산을 포트에 포함시킬수록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 더욱더 좋다 라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코인을 안 산다고 했던 국민연금도 지금 뭡니까? 대놓고 비트코인은 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흐름, 전 세계적으로 연금이나 퇴직 펀드에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할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중요합니까? 기존의 전통 자산들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도 없고 리턴도 크지가 않다. 근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물론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지만 리턴도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뭐 5%, 10% 비중도 아닙니다. 1%나 3% 정도만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속에 포함을 시켜준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리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디지털도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 관리자에 의존하는 대신 ETF는 중개나 RIA, 비트코인 현물 직접 구매를 금지했던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정식으로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자산 관리를 하는 펀드에 정식으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SEC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혁신적인 자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수익률은 극대화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GBTC 전환, 환승 작업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패권을 손아귀 안으로 가져오려는 레리 핑크가 ETF 다음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채권 등 가능한 모든 금융자산을 토큰화하겠다. 여기서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해야 된다. 바로 지금 레리 핑크가 하려는 건 뭡니까?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완전히 주도적으로 블랙록이 금융 중심에 서가지고 지금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려는, 그리고 어떤 코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답안지를 알려줬습니까? 이더리움이다.
또한 이미 블랙록은 이 눈 가리고 앙하고 맨날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과 함께 뭡니까? 이 월가의 제왕들 둘이서 이미 JP모건이 블랙록을 주요 고객 중 하나로 토큰화된 담보 네트워크 TCN,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도입을 이미 실현했고 바클레이스와 첫 거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월가의 두 제왕이 이 비트코인 크립토라는 엄청난 금융 혁신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장을 완전히 쥐고 흔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RWA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뭡니까? 이더리움이 RWA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저는 실제로 RWA 섹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RWA 프로젝트에서 진짜로 가치 있는 실용성 있는 프로토콜에서 많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RW 시장에서 가장 많은 론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토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센트리퓨지가 가장 큰 지금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골드핀치와 메이플까지. 특히나 센트리퓨지 같은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상승했지만 메이플과 골드핀치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총도 낮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RWA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이플과 골드핀치도 조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힌트를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RW 시장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 베이스 커런시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USDC 다 지금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USDC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까? 블랙록은 결국 JP모건과 함께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완전히 잡아감과 동시에 베이스 커런시를 서클의 USDC로 활용하고 그것을 지금 같이 유통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블랙록 현물 ETF의 커스터디안이자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이자 서클과 한몸인 코인베이스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의 축을 잡을 때는 이 블랙록과 서클 USDC와 코인베이스 움직임을 보고 이것을 삼위일체로 생각하셔서 얘네들의 말이나 이런 것보다 행동을 보시면 거기에 큰 시장의 방향성,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해답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록과 서클과 코인베이스 이 세 명의 합작 가장 큰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하고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JP모건까지 지금 RWA 파트너를 제대로 믿고 또 크립토 프로젝트 아발란체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고, 엑셀라부터 레이어 제로, 비코노미까지. 레이어 제로는 어떤 코인을 또 발행했습니까? STG까지, 스타게이트까지 발행했기 때문에 이쪽 오닉스 프로토콜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핵심 크립토 프로젝트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RWA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고무적인 소식, 아르헨티나는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 임대 계약을 등록하면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굉장히 크립토에 친화적인 밀레이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 행정명령을 적용한 후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최초의 임대 계약 중 하나를 등록하여 이러한 합의의 문을 열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개인의 돈이었는데 이번 ETF 승인으로 기관들까지 정식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고,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국가적 채택,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준비금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움직임까지 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킵 고잉해서 가시면 올해와 내년 대상승 사이클에서 후회 없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정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